자, 20번부터 보겠습니다. 20번부터 하면 되겠죠? 자, 20번.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 능력이 수학적 맥락에서 함량되어야 한다. 하도 설명이 어렵다 보니까 이건 하나 다 읽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자, 수학적 문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즉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엇에 관해서?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이슈 다음에 on이치가 지금 들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자, 수학과 관련된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원래는 bear 다음에 on 요렇게 들어가서 뒤에가 이제 이슈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슈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위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on이치 요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냐, 즉 informed decision about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informed 하는 말은 정보에 입각한, 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정보에 입각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알게 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알게 된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수학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학적 문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다 일단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ealing with such complex problems, 그러한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dealing with,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니까 다루면서 무엇을 통해서? 범교과적인 접근법. 범교과적인이라 하는 것은 수학뿐만 아니고 뭐 그 수학과 관련된 어떤 영역을 벗어나는 거, 뭐 과학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범교과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 실질적인, 즉 실생활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 혁신적인 방법들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혁신적인 방법이 뭐냐? planning, 계획하고 그 다음에 organizing, 조직하는 거죠. 즉 뭐를 계획하고 뭐를 조직한다. 수학적인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자,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어떤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생활 문제들을 뭔가 반영하는 것은 수학적인 어떤 교수 방법,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제 가르칠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조건 뭐야?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방법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자, 그래서 navigating our world, 우리의 세계를 navigating, 항해한다, 즉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수량화하고 측정하고 추산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뭐를? 패턴들을. 그래서 계속 수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수량과 측정과 추산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conjecture, 추측하고 근거 제시하고 뭐 증명하고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디 내에서 또 나오죠.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에서. 자, 이 비판적인 사고라는 이 말도 서술형 단어 쓰기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게 아까 첫 번째 줄에 나왔던 think critically 있죠. 그거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비판적 사고 내에서,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시 and가 지금 이게 뭘 병렬 구조로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전치사 명사와 when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걸 다 얘기하는 건데 생긴 꼬라지는 다르지만 둘 다 이제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사 병렬 구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질적인 경우에라도, 이 말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질적인 경우에라도 자, 결정을 하는 것은, 즉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it's not possible, 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즉 아까 말했던 수학과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 요거는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 놓으세요. 빈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은 크리티컬 띵킹이 지금 두 번째 또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표현의 어떤 그 이용을 해가지고 빈칸 문제로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따라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안에서? 상호작용 안에서. 즉 비판적 사고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그러면 의사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은 결국은 자기가 뭔가 이게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도 같이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they can be developed. 그것들은 수학적인 맥락 안에서 developed 발전이 될 수 있고 어법 체크하세요. be developed요. 어법 체크. 자,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there is no excuse to not explicitly support students.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학생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서술형 포인트 영작도 역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뒤 끝까지 더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대놓고 뭔가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뭐 쓸모가 없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함축 의미로도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는 길지만은 요즘은 이제 긴 함축 의미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함축 의미로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 즉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하려면 수학적인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측 상단에 주제 요지 거기 별표 하나 좀 치시고요. 요약문 완성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판적 사고 능력인데 그 의사결정 기술인데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의사결정 기술이 조성돼야 된다. 포스터가 이게 함량하다, 조성하다 둘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함량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수학적 맥락 안에서. 그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내가 중간에 설명 다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정리 타임 줄게. 알겠죠? 자, 미덕은 충동적인 하나의 행동이 아닌 당신의 인품 형성 역사의 결과다. 인품 형성 역사하는 거는 일종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이미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Then your visually stingy friend, 평소에 인색한 친구가 delights in buying you, 당신에게 뭔가 기뻐한다라고, 뭐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래. 뭐 하고 난 다음에 관대함 효능 촉진제를 먹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당신에게 주면서 되게 기뻐한대. 너에게 선물을 주게 되어서 정말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평소에 그런 게 아니라 약 처먹고 그러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던 놈이 갑자기 하면 임마 죽을 때가 됐나 이러든지 임마 양분나 와이카노 이런다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3번 문장 There is something praiseworthy, 칭찬할 만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할 만하겠죠.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you'd be pleased to receive the gift, 선물 받아서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you say thank you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진심이겠지. 왜 선물 받았는데 거짓으로 얘기하는 경우라면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그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자, 6번 문장.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마음의 변화는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동은 아무래도 이제 겉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마음은 속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satisfying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휘 표시로 되어 있지만은 법도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 마음이 진심이라고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 말에 따르면 he is not really generous. 그는 진정으로 관대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가 누구야?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인품, 즉 성격을 칭찬할 때는 우리는요 다양한 미덕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가 친절하다, 관대하다, 뭐 아니면 용기 있다, 기타 등등.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격이 다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싸가지가 없다, 뭐 무례하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나의 선물을 준 그 사람은 완벽히 관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관대함은 안정된 부분이래요.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된 부분,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고정된 겁니다. 자신의 성격 함부로 변화하지 않듯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정서적인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어떤 who you are 하는 말은 여러분들 모습의 일부인 이란 어떤 정서적 또는 감정적인 습관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virtuous, 미덕은 비전형적인 충동과는 달리 한데 비전형적이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전형적이라 하면 원래 그렇게 자기가 있었던 그 흔히 말해서 충동이야. 원래 지가 갖고 있던 충동, 원래 갖고 있던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비전형적이라 하는 건 갑자기 뭐를 이렇게 뭐 안 그러다가 갑자기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와는 달리 동사 얼체크하시고요. 별표. 자, 바로 뭐의 결과다? 여러분 개인 역사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네모 하나 좀 쳐놔놓으세요. 지금 문제가 함축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역사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역시 미덕입니다. 이 미덕은 당신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as 왜 그러냐니까 they are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어떻게 당신의 인품 또는 성격이 형성되었는지의 일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생적으로 애가 착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태생적으로는 싸가지가 없던 애가 시간이 점차 좀 흘러가는 거야. 아까 비전형적인 충동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어떤 인품이 이렇게 형성되었다 하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부다 그런 이야기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일부다. how도 요거 법 체크하세요. 뒷구조 완전합니다. 수동태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how 써야 되지. which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13번 문장. 즉각적인 미덕은 따라서 있을 수가 없다. 역시 별표입니다. 이것도 아예 통으로 그냥 빈칸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미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opping a pill, 약 하나를 먹는 것이 cannot make you,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까 11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the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의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21번 넘어가겠습니다. 22번으로. 자, 22번은 측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to determine the mass of my bowling ball. 볼링공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I might put it, 나는 그것을 onto a balance,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compare it with a known mass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질량에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알고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오겠죠. Such as a number of metal cube, 금속 큐브 여러 개와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1, 10,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공을 저울에다 올렸어. 그럼 무게 단위가 있겠지. 그럼 이게 이미 알게 된 무게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비교해 본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상황은 get much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해진다 한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요? 뒤에 나오는 거지. 내가 만약에 먼 별의 질량을 알고 싶다 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당연히 별을 저울에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we can roughly say,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measuring a mass of a star,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involves various theories, 다양한 이론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00%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많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 정립한 게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if we want to measure the mass of a binary star,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we first determine, 우리는 질량의 중심, 즉 두 별들 사이에서의 질량의 중심을 일단 먼저 측정을 하고 then 그런 다음에 their distance, 그것들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뭐로부터 멀어진?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근데 이 중심이 어떤 중심이야? we can then use,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이래.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것까지는 우리 가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카니게 뭐 일반적인 어떤 지구과학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이라 하는 거를 일단 뭐 측정을 했겠죠.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그래서 그 측정하고 난 다음에 그 측정 값에 나온 이 중심으로부터 그것들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뒤로 더 넘어가서 together with a value for the period and a certain instance, 그러니까 공전 주기의 어떤 값과 공전 주기 하는 건 이제 공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얘가 뭐 1년에 뭐 며칠 뭐 공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지구로 치면 365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례라고 얘기했죠. 그럼 사례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러 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짬뽕을 해본다 그런 이야기야. 특정한 사례 누굽니까? 케플러 3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그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6번 문장.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e measure, 우리는 다양한 수치들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and use those values, 그러한 값들을 사용합니다. 뭐와 함께? with certain equations, 특정한 방정식들과 함께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러면 7번 문장이 어쨌든 요지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은 이런 측정이 아니래요. 단순하고 중재되지 않았다. 단순하다는 이야기는 답이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고, 중재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어. 중재되지 않은 측정,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의 중재되지 않은 어떤 측정이 아니라 but 뭐다? A determination of certain magnitudes, 특정한 크기들을 계산한대요. 그래서 뭐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아마 이거 빈칸 문제 예상한다 그랬대 저번에. 그래서 the background of a number of accepted theory 하니까 많은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제 특정 크기들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일단 문장이 7개라서 2번이 문장 집어넣기 가능은 돼요. 일단 문장 집어넣기 가능은 되고, 그 다음에 6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6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결국 이 글의 결론이잖아. 얘가 요약문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는 일단 simple and unmediated 하는 요 단어 중에서 하나만 끄잡아내고, 그 다음에 밑에는 특정 크기들을 계산한다 한 다음에 뒤로 넘어갔을 때에 여러 정립된 이론 accepted, 요게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정립된,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통 accepted가 이미 정립되었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여졌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embraced, 이 단어. 아시겠죠? 받아들여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론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학적인 값을 넣어갖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까지 가가지고 자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그게 뭐 길이가 뭐 그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 하면 그냥 뭐 1년, 2년 걸린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년이 아니고 광년이잖아. 그죠?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볼게요. 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쾌락과 고통의 상쇄작용, 상쇄락 하는 것은 서로 충돌한다 하는 그 얘기고, 아니면 서로 연결된다 하는 그 얘기인데, 뭔가 조금 뭔가 약간 엇갈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based on discoveries in neuroscience, 뇌과학의 발견들에 따르면 고통과 pleasure, 쾌락은 형성되어지고 처리되어진대요.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고통과 쾌락이래. 서로 상반되는 거긴 맞거든요. 그죠? 자, our body is constantly, 우리의 몸은요 지속적으로 항상성을 추구한다. 저번도 얘기했지만 항상성은 뭐야? 항상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그것은 결국 뭐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냐? As the balance of bodily function 하죠. 네모를 치세요. The balance of bodily function. 그래서 그 몸의 기능들의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안정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stable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몸에 어떤 효과적인 보상 기제가 없는 상태라면 그럼 이 보상 기제가 뭘 얘기하는 건데 may cushion potential highs and lows 하니까 잠재적인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상 기제가 없다라면 we would not be capable of surviving.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변동한 거는 사람의 몸에 내재하고 있는 뭔가 조금 뭐렇게 해야 될까요? 뭐 흥분과 뭐 차분해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변동이 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쿠션이 뭔가 부드럽게 한다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그 차이 간격을 되게 조금 좁힌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어떤 보상 기제가 몸에서 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을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누가 나에게 화를 만들어낸 어떤 감정을 나한테 유발했어. 자기를 놀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동의 어떤 보상 기제가 없게 되면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화병 나 죽어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뭔가 계속 참고 있는 상황으로만 계속 가버리게 되면 이건 속 터져 죽는 거죠.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갈게요. 자, pleasure and pain, 쾌락과 고통은 동일한 동전의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they seem to work together. 그것들은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are heavily reliant on, 상당히 의존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균형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상상한다면 즉 pleasure과 고통을 as the two opposite points on a scale 저울 위에 두 반대 지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같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지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몸이 이렇게 있는데 저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는 쾌락이고 여기는 고통인 거지. 이렇게 있는 상황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요런 상황이라면 자 어쨌든 you can easily understand that as one of the two points rise 자, 두 지점 중에 한 지점이 올라가게 될 때 the other must correspondingly fall 상응해가지고 내려갈 것임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같은 말이네요. 동전의 양면과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죠? 일단 같은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내 잘못한 걸로. 자 어쨌든 계속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요 the expression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거 빈칸 안 나온다잉. 이거 나온다 하면 진짜 웃긴 거다. 진짜 진짜 서구스럽지가 않다 지금 요즘 시대에. 자, according to well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정신과 의사인 이 사람 말에 따르면 there may be some truth to these words.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은 있대. 여기서 말한 이 말은 no pain no gain 그거 얘기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정신과 의사 our attempts to escape being miserable 비참하게 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는 in fact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다가 파산이 됐어. 그리고 뭐 가족들이 다 병났어. 그리고 내 몸도 안 좋아. 그럼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는 너 아프니? 아니 괜찮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주변 사람 봤을 때 내가 지금 상황이 욕꼬라진데 아니야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는데도 아휴 애써 노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 그냥 한마디로.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내부 저울을 다시 균형상 이거 아니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할게요. 9번 문장.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냐? pain is actually 고통은 실제로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래. 우리의 능력에 무슨 능력?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 됐습니까? 다시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의 구성 요소라고 지금 얘기했어. 고통은. 그러니까 뭔가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래.
그러니까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요소겠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our internal scale back 하죠. 우리의 어떤 내부 저울을 back to balance, 균형 상태로 리셋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리셋하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맞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번 문장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뭔가 함께 뭔가 유지하는 뭐 keep balance라든지 아니면 to maintain a neutral state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빈칸 문제로. 하지만 지금 keep balance는 지금 몇 번 나왔거든요. 특히 밸런스가 계속 나왔어. 뭐 저울도 나왔죠, 균형도 나왔죠,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빈칸 문제를 얘기할 거라면은 to maintain a neutral state, 이게 오히려 빈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예 딴 얘기니까. 아니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4번. 새로운 것을 향한 질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진정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조종된 욕망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생산자들은 masterfully, 노련하게도 sow seeds of doubt, 의심의 씨앗을 뿌린대요. about, 무엇에 관해? The adequacy of our current devices, 우리의 현재 기기들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내가 아마 함축 의미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걸? 안 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씨앗을 뿌린다 하는데 다시 포인트가 우리의 현재 기기들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래. 우리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라는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린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걸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갑자기 the phone that was your lifeline a year ago, 1년 전에 당신의 목숨줄이었던 휴대폰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 필수품이었다, 그런 이야기야. 1년 전에는 필수품이었던 그 폰이 is now a museum piece, 이제는 뮤지엄 피스니까 박물관의 어떤 물품, 즉 시대에 뒤떨어진 조각이 되었고요. 결국 뭐 하지 못하는 unable to keep pace with your digital demands, 당신의 디지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대.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휴대폰이 새로 하나 출시가 됐어. 그걸 갖고 1년 전에 내가 그걸 들고 댕겼어. 하지만 사람은 항상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에서 뭔가 안 좋은 점 또는 이거에서 뭔가 부족한 점 뭔가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의심의 씨앗이에요. 이게 없는데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뭔가 좀 바꿔나가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The itch to upgrade begins.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가 begins,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 하기 전에? There's a genuine need 하니까 진짜 필요가 있기 전에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어떤 욕구가 시작이 된대요. 아, 요런 거는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번에 갤럭시 23은 하더라도 그거 생겼잖아요. 저기 번역 기능 이거. 그래서 TV에 보니까 뭐 해외 나간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이걸 들고, 아이폰도 그게 있나 모르겠다. 있겠지 뭐. 어쨌든 이따 치고 뭐 이걸 하는데 번역을 하면서 계속 이걸 딱 보여주고 이러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말한 걸 바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게 생겨버리니까 24 플러스 사야 되는데. 자, 어쨌든 괜히 24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순환은요, isn't just confined to our digital companion. 이러한 디지털 용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다른 것도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it spills over into almost every aspect of consumer electronics. 소비자의 어떤 전자기기들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거는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시 나오죠. 주행이란다. 말을 하다 보면 항상 헛말이 자꾸 나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약에 정말로 상용화가 되어가지고 출시가 된다 한들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냉장고도 반드시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seems to be on unstoppable march 하죠. 멈출 수 없는 행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 뭐를 향해서? 다음 버전으로 향해서. 다시 말해서 the next generation that promises to revolutionize your life. 당신의 삶의 변혁을 일으키겠다 하는. 자, revolutionize your life, 요것도 별표 치세요.
요것도 빈칸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뭔가 변혁을 일으키겠다, 뭔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다음 세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멈출 수가 없는 행진을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당황스럽다 하는 거는 is the utter efficacy of this cycle, 이러한 순환의 어떤 절대적인 효과인데, 무슨 효과냐? 우리의 욕구를 형성하는 절대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8번 문장 넘어가면 It's not so much that we want the newest device. 우리가 최신 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are led to believe we need it.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 또 필요한다라고 믿게 유도가 된 거래.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내가 평범하게 그냥 쓰고 있으면 그냥 뭐 아쉽다, 요거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 그러면 이 출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게 바뀌었고 이런 게 뭐 좀 더 나았다. 근데 거기다 또 뭘 얘기하면 아쉬운 점은 하는 그런 말들 몇 번 해요. 그럼 이게 뭐 크기가 작아졌다,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아니면은 뭐 홍채 인식이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번역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까지 언급하게 되면 당장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은 그럼 새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뭐 좀 없어지겠지 하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게 뭐 이제 휴대폰을 새로 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얘기하니까, 아니면 실제로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이건 뭐 들은 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휴대폰이 한 2년 지나면 항상 고장이 나. 근데 2년 지났을 때가 항상 언제냐면은 새로 살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돼가지고 새로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럴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만들려는 회사에서 그걸 우리를 조종을 시켰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게 만들거나,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그 다음 얘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8번 문장 어떻게 보면 기준점 잡으시면 돼요. 그 앞에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형성된 욕구를 뭐 절대적인 효과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가 뭔가 좀 바꿔 나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8번 문장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야. 네가 직접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군가한테 지금 조종당하고 있어,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he distinction 9번 문장. 자, want와 need,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이러한 구분이 blurs, 별표 치세요, 흐릿해진다. 이거 한 단어 빈칸도 가능하디. 흐릿해진다 하는 거. 이렇게 내는 게 제일 쉽지 뭐. 다른 단어 동사 아무거나 그냥 쳐갖다 내면 되니까. 자, 그러면서 뭐 하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in favor of staying current with trends,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새로 나오는 그 제품을 사는 거에 일단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굶어가면서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for all the logical arguments against this ceaseless upgrading, 이러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매력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논리적인 논쟁은 그거 바꾸는 거 있어가지고 아직 안 바꿔도 돼, 휴대폰 수명 생각보다 길어,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라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조종이 되었든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든 어쨌든 그런 매력이나 어떤 매혹이 든다, 그런 이야기죠. temptation이란 단어 자체를 밑에 해석이 매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약간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뭐 글쓰기라고 얘기하는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뭐 서술하시오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게 매력이라고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 해석된 부분들은 모의고사 해설지에는 그 대본을 뭐 그대로 지금 때려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뭐 유혹으로 바꾼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29번 넘어가기 전까지 5질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 하고 나면 내한테 얘기해주고요. 아시겠죠?